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산은 일본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이 화산처럼 격렬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산이 바다, 낭만, 그리고 영화의 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게 된 것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얼쑤부산. 오늘은 우리 부산의 독립운동이 특별했던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산 3.1 만세운동의 시작. 과연 그 시발점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부산의 한 여학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학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곳이 바로 부산 3.1 만세의거가 시작된 부산진 일신여학교입니다. 1905년에 지어진 아담하면서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 건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옛 모습이 이렇게 잘 남아있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는데요. 건물의 외벽 벽돌하며 오래된 돌계단이 세월의 흔적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적으로 유래가 드문 건물로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일제가 아닌 외국 사람들이 지금 건물로서는 제1호입니다. 제1호뿐만 아니라 그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예. 그게 1905년인데요. 멘지스 선교사 아주 호주식으로 지었죠. 지금도 남아있고 부산시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시 대부분의 건축물이 일제에 의해 지어졌다는 점에서 이 서양식 건물이 갖는 가치는 높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었다는 호주 선교사의 흔적은 남아있을까요? 일신여학교 앞 부산진 교회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뜰에는 여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을 지냈던 멘지스 부인과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모 부인의 기념비를 비롯해 호주에서 부산으로 왔던 최초의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의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도시 중에 하필 부산을 주목했을까요?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한강 이남에서 최초의 여학교입니다. 당시 호주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부산에 왔는데 서울에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선교진들이 많이 와 있었지만 부산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천동 그것이 가장 큰 부락이었어요. 그래서 부락 한 가운데다가 틀을 잡은 게 바로 자천동 그 자리입니다. 지금. 당시 여자 전도사였던 멘지스와 페리는 부산 지역의 고아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차츰 근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1905년 좌천동에 초가집 한 칸을 구입해 3년 과정에 정규 교육 과정을 갖춘 일신여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부산의 여성 교육이 본격화됩니다. 일신여학교 2층에는 당시 여학생들과 교사들의 생활 모습을 전시한 기념 전시관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당시 여학생들이 공부하던 책상에는 아직도 소녀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듯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썼던 물건이며 각종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16살 소녀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학생들은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역사, 지리,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배웠는데요. 인간 존중과 평등을 내세운 근대 교육이 등장하면서 집안의 내조자로 머물렀던 여성들은 역사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일신여학교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통이 아닌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그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물론 외세 저항에 대한 항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되돌려 생각하면 한국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폭발되어진 어떤 상황이라고도 보거든요. 여성에 대한 교육열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시절, 교육의 힘은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위해 반드시 독립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이들은 서울 3.1 만세 소식을 듣고 거사를 치르기로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탁골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후 3월 2일경 부산 학생대표단에게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1일 드디어 부산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선두에 바로 일신여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 3.1 만세운동의 진원지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때는 바야흐로 19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전달되면서 일신학교 학생들은 밤을 새워 태극기를 만듭니다. 교사 주경에는 혼숙감으로 준비한 옥양목으로 태극기를 만들었고, 학생들은 부산 상업학교 학생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만세운동 참가자들을 모았습니다. 부산 상업고등학교 상업학교하고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두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월 11일 날 일신여학교 바로 뒤에 담벼락하고 여기에서 경문이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경문이 배포되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온 학생이 바로 이응수 학생입니다. 드디어 3월 11일 저녁 9시 일신여학교 고등과 학생 11명과 교사들은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부산 좌천동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좌천동 지금 일신 그 기독병원 그 거리에서부터 저 범일동 시장까지 그 만세를 부르고 이제 부산진 그 경찰서에서 알고 순경에 와가지고 집회 갔어요. 집회 가서 그때 여학생이 16명이 집회 가고요. 선생님이 2명 집회 가고 그래가지고 공문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누가 주도를 했나 배우가 누구냐 이랬는데 절대 배우가 없다 우리끼리 했다. 3.1 운동으로 일신여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옥고를 치릅니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얻으려 했던 독립. 이들은 조국의 주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친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갸날픈 울림이 함께했던 그날의 감동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부산 동구청에서는 매년 일신여학교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좌천동 만세거리에서 일신여학교 건물까지 행진하며 애국하는 마음을 기렸습니다. 슬퍼요.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도 일본한테 그 탄압 받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슬프죠.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곧이어 일본 경찰과 대치한 여학생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만세를 외쳐주세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정말 제
제가 그때 그 사람이었으면은 정말 목숨 걸어서 못했을 것 같은데 좀 두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처절하게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너무 그 탄압이 심하니까 뭐 나를 뺏겼으니까 오직 하겠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일본에서 있던 이팔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월 1일 날 서울에서 만세 운동을 했는데 이제 부산은 일신여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했죠. 결국은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던 그때 그 여학교가 지금은 그 여학교가 이제 고등과가 동네로 가서 지금 동네 여고의 전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여학교는 폐교 위기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동네 여자 고등학교로 재탄생됩니다. 일신여학교의 정신을 잇고 있는 곳이 남아있다니 참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장에 동네 여고 교정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교정에 들었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일신관입니다. 일신여학교에서 따온 일신이란 이름, 학생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운동 기념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기념비인지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새끼를 직접 만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만세운동을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시민들도 그러한 소문을 듣고 같이 함께 참여를 한 그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후배로서 느끼는 감정이 좀 남다를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저희 또한 뭐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저희 밑에 후배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는 그런 선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죠? 이곳에는 당시 일신여학교의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만세운동 기념비를 볼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날이 되면 이곳에서 일신여학교 학생의고 기념식과 순국선열 추모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100년을 넘게 지켜온 전통, 후손들의 애국정신이 남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학교에 의해서 촉발된 부산 3.1 독립만세운동은 이후 학생은 물론 장군, 부녀자들까지 함께하는 만세운동으로 확산됩니다. 당시 동네 고보, 지금의 동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신여학교 만세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인 3월 13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만세운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 1일 부산 동래고등학교입니다. 1919년 동래에서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날을 잊지 않으려는 후세들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기념식을 마친 학생과 시민들은 동래고등학교를 출발해 동래구청까지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부릅니다.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동네 만세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때 등장한 일본 경찰과 헌병들, 학생과 시민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진압을 하는데요. 재현운동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동네 장터하고 동네 고등복통학교에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가장 먼저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이 기리기 위해 가지고 맨 먼저 지금 3.1 운동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뭐 합심 단결하여 이렇게 그런 행사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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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의 감동을 다시 쓰고 있는 동네 3.1 만세운동 재현행사. 그날의 역사를 글로만 배웠던 학생과 시민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상황이었으면은 정말 3.1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같은 날 직접 해보니까 그거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주권을 뺏기고 슬퍼하던 날임을 하늘도 아는지 재현 행사가 있던 날은 비가 내렸는데요. 실제 동네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그날도 비가 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비가 조금씩 내렸다고 하니까 그 아버님이 사용하던 그 도롱이, 오늘날 같으면 이제 우이지요. 도롱이를 입고 영각을 울러매고 만세를 이렇게 부르다가 일본 현병들이 와서 잡아가고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겁이 나서 그 길로 다시 고향이 철마로 이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 이 시대의 의무이자 사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산 수안동에 있는 기독교 선교 박물관에는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입던 동네 고등학교의 교복이며 3.1 만세운동 당시 입었던 도롱이가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탑골 공원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것을 실처럼 또 말아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싣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펴가지고 이렇게 붙이니까 독립 선언서 문이 되거든요. 일본 헌병들의 눈을 피해 독립선언서를 집신에 숨겨 전달했던 절절한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꼭 지키려고 했던 독립. 아무도 이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산 금정중학교입니다. 이곳은 범의사 만세운동을 일으킨 명정학교의 후신으로 일신여고와 동네 고보에 이어 부산의 학생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3.1운동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명정학교 출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지방학림이라고 그때 이제 학림체제로 바뀌면서 지방학림의 학생들이 3.1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3.1운동이 바로 범의사 만세시운동이다. 1919년 동네 범의사에는 초등 과정인 명정학교와 고등 과정인 지방학림이 있었는데요. 이곳의 학생들은 비밀 참모 역할을 했던 불교계 지도층의 도움을 받아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의 거사로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은 폐쇄가 되는데요. 범의사 학생 의거는 사전에 누설돼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당시 불붙었던 3.1 만세운동 정신은 후신인 금정중학교 내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3.1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의 유품과 명정학교 항일운동사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명정학교 출신자들이 범의사 경내에 있었기 때문에 스님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뭐 요 동면이라든지 북면이라든지 남면에 각 지역에서 올라와 가지고 범의사에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배웠다. 일신여학교가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면 명정학교는 불교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3.1운동은 종교를 넘나드는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그 학과 내용들을 보면 불교에 대한 내용 외에도 우리 흔히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하는 근대 교육을 시킨 걸로 봤을 때는 지역인들 또는 뭐 지식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라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나 구국의 정신으로 살았던 범의사 명정학교 학생들은 꼭 불교 공부만 했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조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인들은 악랄한 고문을 자행했고
학생들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총칼은 정신까지 찢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의 의지를 깨우는 불씨가 되어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엄청난 단결을 이뤄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격동과 치욕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항 이후에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여러 가지 악랄한 일들도 자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말하는 감옥이 아니고 온갖 고문을 통해 가지고 거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거의 장애를 입지 않을 정도가 없는 아주 지독한 고문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글을 제대로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 정신 말살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 같은 국가가 그게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자유를 찾겠다는 그런 의지로 발동되지 않았겠습니까? 가혹한 세월을 참고 이겨낸 우리 민족의 긍지와 의지는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로 하여금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님들은 갔지만 그들의 함성은 후학들 가슴에 찬란한 불꽃이 되고 엄숙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에 의해 시작된 3.1운동 그리고 부산 지역에 울려 퍼진 해방의 외침 대한독립만세를 목 놓아 부르던 부산 지역 어린 소년 소녀들의 외침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애국의 꽃입니다. CJ 헬로비전 모든 컨텐츠를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